예, 나스닥 100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자고 한 라인이 직선 추세,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곡선 추세인 요 61선, 요 빨간색 61선을 보자고 했습니다. 둘 다 이탈했다가 지금 61선 요것만 회복이 된 상태고요. 또 하나 21선, 그렇게 세 가지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냥 가장 심플하게는 지금 여기, 요거,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등이 왔지만 여기를 뚫게 되면은 얼추 이 추세 안으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두 라인만 보셔도 되는데 이 두 라인을 중요시했다면 아직은 돌파를 못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좀 추가로 오르게 된다면 돌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는 사실은 추가로도 여기를 넘을 건지, 그리고 넘었다 해도 다시금 떨어지는 시간차 쌍봉 내지는 시간차 짝봉까지도 봐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에 두는 게 아니고 21선에 인버스 몇 프로, 그죠? 61선에 인버스 몇 프로,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이 추세 라인에 인버스 몇 프로, 이렇게 세 군데 인버스가 배정돼 있고요. 회복하면 줄이고 깨면 늘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가끔 요런 매매법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한 번에 하지. 이렇게 뭐 5% 10%씩 조절하느냐 하시는데, 워낙에 이 이평선을 깼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가 또 다시 훅 깨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61선을 기점으로 전량을 하면은 잘 되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어느 지점인가가 작용을 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21선, 61선, 직선 추세 중에 어느 게 작용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각자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61선은 가장 느슨하게 잡은, 여기 61선이죠. 이렇게 느슨하게 잡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엄밀히는 61선은 여기 하나 닿고, 여기도 약간 붕 떴죠. 붕 떠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라인이 닿은 이 직선 추세가 지금은 더 형성이 잘 돼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면은 다시금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빌미가 됐죠. 이렇게. 사실은 여기까지 깨졌을 때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게 맞았고요. 그나마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박스권이 지속되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민선물 합쳐서 이게 누적으로 8조 원 매도였는데 이게 조금 이제 4조 원대 후반, 미니 선물 합치면은 4조 원대 후반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선물이 그동안 매수가 되면서 요 리스크가 좀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버스를 조금 이것 따라서 줄여왔죠. 코스피 자체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존은 매도 기조 속에 이제 오늘은 6천억 매수했지만 또 며칠 전에는 하루에 2조 8천억인가 매도하고 2조 3천억인가 매도하고 그랬거든요. 코스닥도 며칠째 몇천억씩 매도하다가 간만에 좀 매수를 오늘 많이 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러시아산 값싼 원유가 중국에 들어가는 일이 조금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좀 화학업종에 살아날 수도 있는데, 화학업종은 또 2차 전지랑 맞물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이나 그런 애들 워낙 버블이 커가지고요. 고점들이 마이너스 80%, 70%, 90% 폭락했어도 가치적으로는 전혀 끌리지 않는 애들입니다. LNF, 포스코 퓨처에 마찬가지고요. 그 4인방 있죠. 그나마 첨보만 좀 착해져서 코스닥은 저희가 인버스를 여기 21선 깨질 때랑 얘는 5일선 깨질 때도 좀 늘려놨었죠. 근데 직선 추세는 얘는 좀 아래에 있습니다. 형성이 좀 아래돼 있어서 나스닥보다는 이렇게 되면 양호한 위치이긴 합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닥은 이후에 만약 여기를 추가로 깬다면 인버스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평선은 21선 회복한 것도 아니고 첩첩산중이죠. 여기를 또 얼마나 헷갈리게 하면서 옆으로 갈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무조건 이 직선 추세 아래 깨면은 인버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5일선 회복해서 줄이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대응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쌍봉을 찍었죠. 원투 쌍봉 찍을 때 쌍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 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뭐 3봉, 4봉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 박스권처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2021년 코스피는 이걸 6번, 7번 만들어내긴 했죠. 그래도 코스닥은 좀 추세가 안 깨졌었다. 그 점이 조금
코스피 200은 이거 단기 추세 깨진다면 나왔는데 얘는 상황 따라서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기 추세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여기까지 꼭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얘도 지금 회복을 해서 여기 박스권이 회복이 되면 박스권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외국인 동향은 좀 여전히 최근에 외국인 동향은 좋지가 않은 상태죠. 이런 식으로 선물 좀 매수하면서 반등하면서 또 오르다가 또 외국인은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고가에 파는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엊그제 월요일 날인가는 또 매도였다가 화요일인가요? 또 오늘은 또 매수로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 자체는 좀 매수 기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각종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문수 대통령이 됐더라도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를 또 이재명이 잘못해서 아니면은 또 진보들은 이재명이 되니까는 주식이 이렇게 오르네라고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거 딱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게 좀 이재명 당선하고 맞물리긴 했는데 또 그 설명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에서 맞추도록 하고요. 정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월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삼다수님께서 장기 추세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장기 추세, 코스피 200입니다. 장기 추세 깨지는 거는 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나스닥 폭락장이 왔을 때 이 아랫단을 깰지 안 깰지도 그건 모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오르면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지난번 2020년 저점이 14,000대는 아니요 1,400이죠. 코스피 기준 코스피로 볼까요? 코스피 기준 1,400은 지켜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상황 따라서는 이 라인도 지켜내거나 아니면 이 아랫단에 긋는 게 있거든요. 저 아래에서 내려오는 이 아랫단 긋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이 급락한다 전제. 근데 이게 지금이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한 4,000대 초반 내지는 4,500까지도 한번 올려붙일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은 그냥 상승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추세를 보고 조정을 예상하는 거지. 이걸 지금 하락 전환을 논할 때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를 조정 구간으로 보고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인버스제 많이 가지고 들어간 것은 제가 보지 못했던 이 8조 원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오르기로 되면은 요게 처분이 될 거고 많이 오르기로 되면은 그리고 계속 크게 가져가면은 크게 가져가는 동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좀 저점에서 요거를 매수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는 좀 애매한 위치죠. 이게 4조 원이 8조 원이 됐었다가 4조 원대 되니까는 조금 작아 보이지. 그냥 4조 원이 이렇게 쌓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선물은 처분이 금방금방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얘들이 이제 막 1조 원, 2조 원씩 하루에 막 매수가 되면서 그냥 처분해버리고 코스피는 추가 반등하고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상황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한다고 하죠.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후에 다시금 사실 솔직히 급락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오기에 늘어나지 않는가 외국인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몇 주 전에 뭐 하루에 5천억 매도한 적도 있고 코스닥도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7년, 2008년도 2020년 폭락하고 2007년, 2008년 폭락하고 다른 점은 2007년, 8년은 외국인이 팔아도 다시 끌어올리고 하면서 계속 고가에 처분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고가에 처분하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 하락을 만들어냈죠. 매도를 하면서 만들어내버렸어요. 이거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근데 지금은 약간 2007년, 2008년 느낌이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퉁쳐서 올리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등시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어쨌든 요런 게 완전히 시작되면은 그게 1년, 그 당시도 한 1년 갔나? 찾아봐야 되는데 1년 조금 넘거나 조금 덜 되거나 그럴 겁니다. 외국인이 2007년 내내 매도했었잖아요. 다시 끌어올려지더라도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것인데, 근데 또 좀 헷갈리는 거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는 또 왜 매수를 하느냐? 그게 또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완전히 2007년, 2008년하고 같을 수는 없다. 그때는 뭐 삼성전자건 뭐건 하이닉스건 주구장창 매도였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매수라고 하는 것도 계속 올타임 하이가 아니고 이제 지난 작년 이렇게 하반기에 떨어져 오다가 그죠? 오다가 요번에 매수를 만들고 퉁쳐서 올린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매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퉁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때가 되면 또 매도하지 않는가 그거 잘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2007년하고도 좀 달라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나스닥 고점이 뭐 올해 말일지 내년 초일지 뭐 내년 하반기일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든 첫 하락이 클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다만 첫 하락이 몇 번의 반등을 낸 후에 클지는 봐야 됩니다. 이게 2008년 코스피로 본다면은 이게 뭐 다시 오른다고 칩시다. 오른다고 치고 떨어진다고 쳐야 돼. 더 떨어져서 반등이 이만큼 온 다음에 진짜 폭락이 반등 후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엄청 셌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는 거야. 2020년도에 이걸 몇 번을 꼬물락거렸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그나마 덜했는데 막 5번까지도 꼬물거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정석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쌍봉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꺾여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 둘 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한 번이라고 봐야죠. 지금은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이 쌍봉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작을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을 꼬라박을지 세 번이 있을지 정도도 봐야 되는데 그냥 이평선대로 하시면은 그 급락은 반드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달에 10번만 사고 팔고 단타 매매를 하면은 1년에 30% 가까이잖아요.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합쳐서 0.3% 가까이 되니까요. 거래세 좀 낮췄나요, 요즘에? 아니면 어쨌든 0.2%라고 하더라도 1년에 20% 이상 까이면 승산이 없는 겁니다. 단타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5%, 10% 조절하는 겁니다. 5%, 10% 조절해서 한 달에 전체 매매가 한 번이나 두 번, 아무리 많아도 3번 안짝으로 떨어져야 이게 1년에 되지. 한 달에 10번 정도를 전체를 사고 팔아서는 세금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 10% 조절했더니 5%, 10% 조절하고 앉았다고 비웃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죠. 제가 99.9% 확신하는데 그거 비웃고 질렀던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무당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방향을 맞춰도 1년에 20에서 30%가 까인다. 1년에 수수료와 세금을 20%와 30% 까이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